요즘 30대 초반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.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장만해야 하는데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. 월급으로는 집을 살 수 없고 결국 평생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까지 나오죠.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. 집은 전액 현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. 대출을 활용하고 공급이 부족할 때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. 지금처럼 가격이 이미 오른 상황에서도 결국 기회는 있다고 주장하죠. 여러분은 어떤 쪽 생각에 더 공감하시나요? 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중반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직장인입니다. 지금은 이렇게 돈과 재테크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도 예전엔 집, 투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었어요. 저한테는 그냥 다른 세상 얘기였죠. 근데 첫 아파트를 사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. 오늘은 그 경험담과 함께 저축과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한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29살 저는 결혼을 앞두고 집을 알아봤습니다. 서울은 진짜 답이 안 나와서 성남 쪽으로 눈을 돌렸죠. 3, 4개월 동안 발품 팔아서 겨우 전세집을 구했습니다. 그 과정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와이프랑 집 보러 다니면서 다투기도 했고 중개사분께서 서울에서 집 구하기는 너무 힘들다고 했을 때 멘붕이 오기도 했습니다. 그러다 청약을 넣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예비 1번으로 당첨됐었죠. 당시 분양가는 5억 원이었고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손에 땀이 줄줄 났습니다. 내가 이 큰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? 불안감이 엄청났죠. 주변 친구들 반응은 더 차가웠습니다. 미쳤냐? 그 큰 돈을 집에 왜 넣어? 차라리 주식에 넣어라.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해당 당첨된 아파트 입지를 보고 판단을 했었죠. 강남 접근성과 역세권인 위치, 개발 계획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봤어요. 결과는 좋습니다.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 시세는 거의 10억에 다달하고 있거든요.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. 큰 결정을 실행한 경험이 사람을 완전히 바꾼다는 걸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저축입니다. 사람들이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사냐고 하지만 저축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청약 당첨도 좋은 투자도 결국 종잣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. 저축은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총알을 장전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저축이 주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. 심리적 안정감입니다. 통장에 돈이 쌓여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다는 든든함이 생깁니다. 이 심리적 안전망이 사람을 더 담대하게 만들어요. 하지만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를 계속 녹여버리기 때문이죠. 제가 대학교 다닐 당시만 해도 삼각김밥이 800원이었습니다. 지금은 1,500원이 넘죠. 버스 요금도 처음엔 600원이었는데 지금은 1,500원이죠. 점심 한 끼가 4,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,000원이 기본입니다. 똑같은 10,000원인데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. 10년 전 5천만 원이면 아파트 계약금이 됐지만 지금은 신축 옵션비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저축은 기본이고 반드시 투자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. 내 돈이 물가보다 빨리 불어나는 자산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. 안 그러면 저축 열심히 했는데도 점점 가난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. 제 주변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. 친구 A는 월급이 저보다 많았지만 소비가 커서 저축이 없었습니다. 기회가 와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며 결국 다 놓쳐버리고 말았죠. 반대로 친구 B는 검소하게 살면서 꾸준히 모았어요. 결국 저와 비슷한 시기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지금은 자산 차이가 몇 억씩 벌어졌습니다.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첫째로 월급의 최소 20%는 저축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더 작아도 더 금액이 커도 괜찮으니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. 두 번째로 투자 공부를 시작하세요. 주식이든 ETF든 부동산이든 상관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작은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
직접 투자를 해보시면 감이 옵니다. 저는 청약으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. 저축은 기회를 잡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다. 인플레이션을 이길 자산을 갖지 않으면 노력만 해도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을요.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. 지금 현실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요. 예를 들어 미 달러 강세죠. 원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. 요즘 대부분의 기관들이 달러 대비 원화 약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많죠. 왜 달러가 강하냐면 글로벌 자본이 안전자산 혹은 강세 통화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고, 또 미국 금리 흐름과 기대치 변화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해외 통화 기준에서도 점점 밀리고 있다는 뜻이에요. 그만큼 원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. 또 부동산 쪽으로 봐도 9월 7일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규제 강화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예컨대 9월 넷째 주 서울 집값은 일주일 만에 0.19% 상승했다는 통계 자료도 있고요. 정부가 규제, 대출 제한 이런 걸 발표해도 시장은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기대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 이 두 흐름, 달러 강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,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돈의 상대적 가치가 갈수록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, 우리가 지금 행동을 안 하면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안정만 추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다각화하고 기회를 붙잡는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. 돈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고 자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?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우리 돈이 스스로 녹아내리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자산을 만드셔야 합니다. 여러분, 월급만 바라보는 삶을 살 건가요? 아니면 이 변화의 흐름 위에 올라타서 자산이 일하는 삶을 사실 건가요?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앞으로 이런 현실감 있는 돈 얘기, 사는 얘기 더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